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물리편. 오늘은 경기과학고등학교 물리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게스트 소개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등학교 3학년 정현성이고요. 이론 물리 동아리 PNS의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과학고 3학년 임건우입니다. 저는 아까 현성이가 말한 PNS의 부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PNS에서 오셨으니까 이왕 이렇게 출연도 하신 김에 PNS 홍보 딱 30초 할 시간 드릴게요. 시작. 일단 PNS는 경각 최고의 이론 물리 동아리이고 지금까지 물론 이번 기수에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없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물리올림피아드 국제대회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 동아리고요.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PNS에 오시게 될 겁니다. 만약 물리에 관심 있으신 분이시면 무조건 PNS 오세요. 그러면 이제 국대도 될 수 있고 좋은 선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국대가 되지 않더라도 국가대표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학년 때 물리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1학년 때는 물리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과목인 기초 물리학 및 실험 1, 2에서 뭘 배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기초 물리학 및 실험 1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초 물리학 및 실험 1에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과 실험을 같이 진행하는 과목입니다. 뉴턴 역학 그리고 열역학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배우는데 기본 교재가 이제 서웨이 11판으로 진행을 하고 실험도 합니다. 실험은 이제 MBL과 트래커 그 둘의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MBL이랑 트래커를 좀 활용해서 개인별로 자기만의 실험을 설계해보고 이제 그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네, MBL하고 트래커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거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이제 MBL은 여러 가지 센서들, 뭐 예를 들어서 힘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리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 장비이고요. 이제 트래커는 이제 물체의 운동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그 물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고무공 튀어오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별의별 걸 다 하죠. 저희가 마지막에 심화 탐구로 저희가 알아서 실험 하나를 진행을 해가지고 연구하고 데이터 처리까지 하잖아요. 그때 혹시 어떤 실험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그때 이제 자석을 서로 이제 가깝게 붙여두면 다른 극끼리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뭐 명확하게 교과서 같은데 나와 있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일직선상에서 서로 끌어당길 때 거리에 따라서 어떤 힘을 주고받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을 녹화를 한 다음에 트래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힘이 거리에 몇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같은 반 친구 얘긴데 그 친구가 그 고전 마리오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마리오 게임까지 그 마리오가 점프를 했을 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슈퍼 마리오 세계관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런 거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에 맞춰서 그런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심화 탐구는 상당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초 물리학 및 실험 2 2학기 때 듣는 과목이잖아요. 그때 뭘 배우는지 잠깐 소개해 주세요. 기초 물리학 및 실험 2는 똑같이 일반 물리 내용을 배우는데 이제 1학기 때는 역학 부분을 배우는데 2학기 때는 전자기 파트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부분은 이제 전기장, 자기장, 그리고 그에 대한 가우스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직류 RL, RC 회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고 실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2학기에는 1학기랑 다르게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으로 주 교재로서 나가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수업은 PPT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화 탐구도 진행을 하고요. 네, 사실 저희가 1학년 때는 기초 물리학 및 실험 1에서도 할리데이로 하고 2에서도 할리데이로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커리큘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심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이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갔었나?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실험을 못 하고 설계만 설계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기학이 토픽이다 보니까 축전기에 대한 걸 했는데 사실 그 축전기가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지만 좀 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는 축전기를 이상적인 축전기와 저항의 병렬 연결로 모델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 이제 해당하는 저항 값이랑 전기 용량 값이 얼마일까를 측정하는 실험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는 못했고요. 말 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물리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학년 되면은 물리가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일반 물리학까지는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왜지? 왜 물리를 많이 들을까? 고급 물리학 전까지 이제 일반 물리학까지는 듣는 친구들이 많고요. 약간 근본이 있잖아요, 물리. 근본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물리학 빼고는 모두 우표 수집에 불과하다라는 명언을 남긴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 아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이긴 근본이다. 있죠. 네, 근본이. 네. 그러면 이제 물리가 선택 과목이 되고 나서 이제 일반 물리학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듣는데 그때 또 무엇을 배우는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이제 1학년 때 4대 역학 중에 이제 역학이랑 전자기를 배웠잖아요. 이제 사실 물리 수업이 있는 학기가 이제 3학년 2학기 빼고 모든 학기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는 5개고 역학은 4개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역학이랑 전자기에서 좀 특별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파트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병질 운동,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있는 물체의 회전, 중력 이런 것들 역학에서는 다루고요. 이제 전자기에서는 심화해서 전자기파, 뭐 그런 주제들 다룹니다. 그래서 사실 토픽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같은 토픽에서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떨어져 나간다고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물리보다. 물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요? 굳이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특이하게 글쓰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에 글쓰기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었는지. 제가 아마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TV에서 빛의 물리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책으로 나온 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막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하고 일반 상대론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물리를 좀 배우고 나서 그걸 다시 읽어보고 좀 음미해 보니까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의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그렇게 전자기학 공식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걸 들으면 물리 전공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고급 물리학 1 그리고 고급 물리학 1을 선택하면 따라오는 고급 물리학 실험 1 때 뭘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고급 물리학 1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제 기본적인 역학이랑 전자기는 이제 난이도가 평이한데 이제 상대론으로 오면 이제 난이도가 한번 훅 뜁니다. 이게 난이도가 확 뛰는 이유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되고 좀 사고 방식을 좀 크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뛰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난이도가 한 번 더 뛰거든요. 여기서 또 사고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급 물리학 1에서 배우는 건 이제 중간 범위가 그 역학 파동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유체 역학을 이제 정지한 유체, 흐르는 유체 두 개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대론을 배웁니다. 중간고사 범위가 파동이랑 유체 역학이어서 할만한데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 상대론이어서 전 상대론을 좀 힘들어하는 친구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특수상대론 잘 하시겠죠? 당연히 기장님이시니까. 그죠? 특수상대론? 그렇겠죠? 그죠? 특수상대론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특수상대론이란 무엇일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론이 뭔지부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물리를 배우잖아요. 물리를 배우면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 제가 봐도
물리 법칙은 똑같고 뭐 움직이는 사람이 봐도 물리 법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는 세상이랑 이제 움직이는 제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어떤 변환해 주는 게 상대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강제에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공식들이 물체가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하면은 그대로 성립하지를 않고 좀 이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때 내가 보는 세상과 제가 보는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상대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정확한 것 같아요. 멋있네요. 이게 또 물리가 또 멋있는 구석이 있죠. 네, 이렇게 특수 상대론에 대해서 줄줄 읊을 수 있게 되나요? 고급 물리학 원을 들으면? 사실 문제 푸는 건 내신 따는 거는 공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려면은 공식을 보면서 이게 공식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거를 이해하려고 해보고 뭔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언어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상대론하고 막 유치역학 이런 걸 배우는데 대체 어떤 실험을 할까 궁금하거든요. 그걸 잠깐만 좀 훑어주세요. 1학년 때 기초 물리학 및 실험 1, 2를 하면서 이제 MBL이랑 트래커랑 사용법을 사실 거의 대충 익힌 정도죠. 그런데 이제 고급 물리학 실험 1에서는 좀 제대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고급 물리학 실험 1에서는 역학 실험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아마 힘의 평형 실험부터 시작해서 뉴턴의 제2법칙 실험, 가공동량 보존 법칙 실험 등등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물론 운동량 보존도 하고요. 후반쯤에 이제 모든 별로 실험을 설계하는 걸 합니다. 이른바 주제 탐구라고 하는데 1학년 때도 이제 개인별로 실험을 설계했는데 그러니까 기초보다 좀 더 어려운 난이도, 좀 더 제대로 보고서를 쓰고 PPT를 만들고 하는 지금까지는 사실 장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험 해봐야 몇 주에 한 번씩 대충 하고 솔직히 분석도 이제 고무실 원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거 하는 거 대충 하는 거 맞아요. 대충 하는 거고 까일만 해서 까이는 거고. 와 역시 이게 또 고였다고 그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거죠. 기억 못하는 게 아니고 저를 반성해 봐도 지금 제가 아까 그 자석 얘기했잖아요. 그 자석 인력 얘기 지금 보면은 딱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럼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할 만큼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고급 물리학 실험 1에서는 대체 뭘 하길래 기초 물리학의 연구는 그저 장난일 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실험을 띄엄띄엄하고 이제 1학년 때는 좀 띄엄띄엄 하는 편이고 보고서도 사실 그 실험을 하고 2시간 내에 써가지고 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심으로 하겠다 하면은 일단 실험 매뉴얼이 먼저 나와요. 송죽학사라고 웹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걸 읽고 이거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대충 파악을 하고 실험을 들어갑니다. 그걸 미리 보고 실험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실험 방법 같은 건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물론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시지만 아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실험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뉴얼대로 따라 한다기보다는 이제 매뉴얼대로 따라 했는데 실험이 망했으면 보고서 쓸 때 완전 낭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잘못될 건 없는가 이런 거를 막 계속 고민을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나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해요. 그럼 저 친구도 더 열심히 하죠. 그럼 저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논문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저희 뭐 글 쓰기 시작하면은 논문 그 구글 스칼라부터 열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막 시작.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오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스토리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상적인 거랑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오차 원인이 있어서 이만큼 오차일 거다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막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보정 해가지고 오차가 작아졌어. 그럼 이제 그 스토리 막 쓰는 거예요. 그 짓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고급 물리학 원 이론이 3학점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이제 실험은 1학점이고, 근데 수업은 2시간 하지만 1학점짜리인데 이제 시간 분배가 3대 1이 아니고 1대 3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막 보고서 쓰고 실험하고 하는데 막 대여섯 시간씩 쓰고 있고, 그래서 빡세긴 한데 이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죠. 멘탈도 많이 털리고. 그리고 그 평가가 되게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그 마지막 결과 보고서의 평가가 현성이가 말한 것처럼 고물실 원은 진짜 실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하는 그 심화 탐구가 진짜 애들이 이제 사활을 걸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그 학점 그 점수 때문에 열심히 한다기보단 평가 요소가 이제 모둠이 사람들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이제 영재고 애들 습성상 되게 많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활을 걸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학년 1학기 고급 물리학 2와 같이 듣게 되는 이제 고급 물리학 실험 2에서 뭘 공부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이제 고급 물리학 2는 고급 물리학 2와 고급 물리학 실험 2는 이제 같이 묶여 있는데, 2는 이론에서는 이제 4대 역학 중에 마지막 끝판왕 현대 물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이제 광학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기하광학 배우고 이제 이건 쉬워요. 그다음에 광자, 이제 어려운 파트가 광자 물질파, 이제 막 슈레딩거 방정식 들어보셨을 거고 뭐 그런 거 푸는 거 막 하고, 이제 막 핵물리, 뭐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기에서 양자역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물리 강의들 중에서 양자역학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양자역학. 그 사실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건가요? 양자역학을? 저는 물리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하고 연애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옆에서 아니, 잠깐 나 보다 이상한 보면 사람 진짜 아닌데. 진짜 야. 약간 물리하고 연애하는 것 같은, 거의 사랑에 빠진 눈빛을 하고 있어서 맨날. 이상한 사람 그만큼 만드네. 사랑하신다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하는데 네. 처음 보면은 저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논리가 이상해요. 논리가 이상하고 막 끊어져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은 양자역학을 따로 했어요. 따로 공부를 해봤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학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을 처음 시작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전 물리에서 양자역학 관점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의 설명을 뒤까지 다 아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볼 때 혹시 뭐 이 학교에 들어와서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야 이게 저게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계산이 어떤 뜻일지, 그리고 양자역학을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서 이론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왔을지를 차근차근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는 아니다. 좋은 통찰을 얻고 시험은 문제 푸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면 부기장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물을 것 같은지 알지 않나요? 양자역학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역학이랑 비슷하죠. 근데 좀 미시적인 구간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파동함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중심으로 포텐셜 우물 안에서, 그러니까 포텐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체가 어느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 계산을 하고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전 수소 원자까지 배우긴 했는데, 이제 수소 원자에서 이제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위치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동함수랑 그런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보어의 원자 모델, 수소 원자 모델과도 일치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핵물리는 좀 반응들을 단순히 배우는 방식으로 뭔가 배웠던 것 같아요. 양자역학은 사실 건우가 설명한 게 거의 다고, 사실 이게 되게 특이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서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은 막 계산을 해요. 맨 처음에 이게 뭐지 싶은데 이제 계산 방법을 배우니까 막 계산을 해요. 그래서 하면은 막 이해했다는 착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이해했구나.
착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순간 계산을 하다 보면 야 이거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해를 한 건가? 라는 의문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긴 하는데 사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 이해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계산은 다들 하는데 이게 막 마음으로 이해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되게 로맨틱 코미디 클리셰 같이.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너한테 빠져. 약간 이런. 난 빠진다고 한 적 없는데. 빠졌잖아요, 근데. 흥미롭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급 물리학 실험 2에서 그럼 어떤 실험을 하는지 이렇게 막 핵물리하고 막 광학하고 이러는데 저 실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실험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뭐 원자핵을 발견하고 뭐 전자를 발견하고 뭐 전자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하면서 전자기학이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실험을 합니다. 뭐 이런 건 못하죠. 뭐 슈레딩거 방정식을 무한 포텐셜 우물에서 풀었을 때 뭐 확률 밀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맞냐 확인하는 실험은 못하죠. 못하는데 이제 전자가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 아니면은 전자 전하라는 게 얼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실험, 뭐 자기장 속에서 전자를 원운동시키는 실험이라든가 이름이 뭐더라 그거? 톰슨의 비전화 측정 실험이잖아. 그렇냐? 아마 톰슨 걸로 알고 있어. 그 비전화 그렇구나. 원 운동하는 그 딱 원고리 잡아가지고 하는. 그래서 다양한 그래도 실험을 할 수 있네요. 그럼 어떤 실험을 했는지 좀 훑어주세요. 초반에 이제 전하의 이동, 전하 사이의 힘 그런 전기장 실험을 하고 그다음 회로 실험을 합니다. 그다음 기하광학 실험을 하고 파동광학 실험으로 넘어가죠. 파동광학이 뭔가요? 파동광학이 뭐냐면 이제 빛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친구인 게 초등학교 때 렌즈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 그때 이제 광선이 이렇게 쭉 직진을 해서 렌즈에서 이렇게 꺾이고 광선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하광학이라고 부르고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이제 기하광학만 쓰면은 뭐 회절 같은 현상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빛이 파동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 현상들을 보면. 그리고 유명한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얘가 어떤 파동들만 나타내는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파동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결치는 어떤 파동인 건 알겠는데 뭐가 물결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빛이 파동이구나만 알고 구축한 이론이 파동광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전자기학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빛이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파동은 파동인데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만들어진 빛에 대한 이론이 빛의 전자기 이론입니다. 그럼 대체 파동광학을 어떻게 실험한다는 거죠? 회절이랑 간섭 실험을 하죠. 일단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거니까요. 이제 영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 말했으니까 그 실험도 했습니다. 이중 슬릿 간섭 실험도 했고 단위 슬릿 아니었나? 아니야 이중 슬릿도 하고 단위 슬릿도 했지. 그치 둘 다 했지. 그다음 평광 실험도 했죠. 평광 실험은 이제 지구과학에서도 또 많이 하는 그죠. 물리가 되게 여러 가지로 다른 과목들의 걸 많이 건드리잖아요. 뭐 평광 같은 경우 지구과학 쪽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미적분학의 기초를 배우기도 전에 편미분을 한다던가 그죠? 그래서 사실 물리를 전공한 친구들은 수학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학도 잘하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같이 미적분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의 발표의 반 정도는 이 친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편미분에 대해 강의를 해준 친구예요. 네. 아무튼 그러면 고급 물리학 2 더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고급 물리학 술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물리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론은 많이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론은 그냥 열심히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생각 많이 하면 되는데 실험은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 학교가 시설도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실험 환경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학점짜리긴 한데 그리고 사실 입시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학점을 안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과목만큼은 예외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점짜리지만 막 일주일에 6시간씩 고민도 좀 하고 좀 이제 실험할 때 좀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고물리학 실험 1은 솔직히 손재주가 좀 중요해요. 역학 실험이라서 실험 잘못해서 데이터 잘못 나오면 그냥 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자기 실험이고 뭔가
좀 표준화된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이 실험 상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뭔가 깊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실제로 보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드라마틱한 케이스긴 한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비전화 측정 실험에서 실험을 2번 했는데 오차가 70%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란 대로 다 했는데 그래갖고 한참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제 방식대로 계산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좀 다르게 세워가지고 계산을 다시 했더니 오차가 1%보다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계산이 매뉴얼대로 해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장비를 뭔가 내가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어떤 마법의 장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험 장치나 뭐 실험 세팅 같은 것도 다 물리적인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뭐 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하고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리와 사랑에 빠진 정현성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물리쌤이나 1, 2를 1학기 때 1, 2학기 때 2를 듣게 되잖아요. 그거 거기서 뭐 하는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고급 물리학 1, 고급 물리학 2 이처럼 이제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다 보면 뭔가 일반 물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에 대한 기초에 좀 소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대 역학을 거의 전반적으로 훑는 방식으로 이제 각자 문제를 만들고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모든 간의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출연하신 소감. 소감이요? 네, 소감이요. 이게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후배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막 경계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특히 제가 볼 때 중학생들은 이제 글쎄 제 너무 섣부른 판단인가 싶긴 한데 이제 중학생 때는 물리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물리를 보고 들어온 학생이 많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물리 좋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물리를 좋아했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뭘 할지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고 진로 선택에 유의미한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물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물리 공부를 하시고 또 뭔가 앞으로도 물리 관련해서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 수업 들을 때 항상 열심히 들으시고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생각 많이 하시고 비판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실험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리를 막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뭐 그냥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가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같아요, 있는 선생님 다 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다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리가 아닌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물리는 중요하다. 물리는 그치? 중요하지. 근데 물리가 중요하지. 물리 중요하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리인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말이 이상한데?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물리적이지. 우리가 만질 수 그러니까, 있고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물리와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또 재밌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네. 잘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물리는 파면 팔수록 많아가지고 뭐 이걸 다 했다고 해서 뭐 내가 모든 걸 안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좋습니다. 같아요. 선생님. 아니 진지한 얘기도 해야지. 그럼.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알아보자 물리편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